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진경입니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독립을 위해서 8월TV 최고의 전문가 5인의 전문가가 뭉쳤습니다. 8월TV 최고의 전문가 5인의 전문가가 전하는 투자 노하우 그리고 철저한 종목 분석을 통한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전설의 고수 비급,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보겠는데요.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설의 고수 비급 저와 함께 이끌어가 주실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 기법의 창시자로도 유명하시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짧은 코멘트로 인사해 주시는데 네, 뭐 더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이제 구정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 연휴는 이제 3일 정도 앞으로 남았는데 한 달 정도가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이슈 확인 그리고 이슈 추적 시간 부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좀 되시고 있나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높은 적중률로 그 주에 기대할 수 있는 이슈를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거래일이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따지면 이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얼마나 그 이틀 안에 제가 드린 추적 이슈 또 가져오긴 했는데 잘 적중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 또 걱정이 되는 부분 반반입니다. 이틀 안에 또 적중하면은 그만큼 상한 김용덕 전문가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최대한 잘 적중할 수 있는 이슈 가져와 봤으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특별한 노하우를 배워볼 수 있는 또 오늘은 특별하게 한 시간을 설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께 설 선물과도 같은 특별한 노하우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코너죠. 오늘의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쏟아졌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봤던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세 가지 이슈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핀테크 관련주들 이슈가 그대로 적중하는 흐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유가 상승 수혜주 이슈들 적중했습니다. 마찬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이슈는 바이오시밀러 오늘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슈 추적 시간에 핀테크 관련주들 사이에서 순환매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죠. 좀 핀테크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 계속해서 이슈가 바로 적중을 하고 있어요. 뭐 파이오링크, 그렇죠. S넷 등 계속해서 급등 패턴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 쪽 네. 관련돼서는 파동이 사실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린 부분들이 이제 사물인터넷 쪽하고의 연계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핀테크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 종목이 이제 결제 쪽에서는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이 있고 오늘 변동성이 잘 나왔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주중 기준 급등, 준상한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파이오링크라는 종목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만큼의 급등파가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도 또 이제 11시부터 12시 815TV에서 야간 무료 방송을 이슈 추적과 관련된 종목 공개와 함께 제시를 해드리지만 저번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핀테크 관련 연계된 종목을 이제 파이오링크, 그다음에 연계돼서 이제 사물인터넷 쪽을 집중해봐라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사물인터넷의 대표 종목은 이제 코콤이라든지 S넷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연속 급등 및 상한가 알파 움직임들에 이제 적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두 분야가 이제 접목될 수밖에 없고 따로 보는 것보다는 같이 보는 게 낫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고 그런 움직임에서 동반적인 순환매로 한 번 정도씩 준상한가 상한가 반응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한번 적중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종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은 뭐 추가 이슈 추적보다는 뭐 적중 이슈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방송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면 보면서 우리가 차트 화면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보이시는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파이오링크예요, 파이오링크. 차트 움직임 보시면 이제 오늘 음봉선 3%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눌림기조 움직임 정도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금요일, 목요일 보시면 이제 장대항공 파동이 이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략 기준 부분으로 포착을 해드렸을 때가 이제 요 시점이 기준이 되겠죠? 뭐, 이 부분들은 8.15 TV 무료 방송 14,900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또 중간 기준 이 자리에서도 역시 동시에 공략 부분들을 얘기해드렸었던 건데, 이슈 추적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더 높은 레벨업 시세, 중상가 시세를 주면서 그냥 잡기만 하면 수익을 뭐 장이 어땠건 간에 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랠리 움직임을 주는 분위기는 이번 주가 아니었다라고 봤을 때 충분한 수익 구조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또 핀테크 관련 부분에서 그 야간 무료 방송에서 이제 이 종목만을 이야기해드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쪽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Snet 연관돼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전체 기준 움직임으로는 코콤이라는 종목하고 같이 사물인터넷의 주도 종목 기준이 되거든요. 주요 그 이슈 부분의 분사 이슈 부분으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야간 무료 방송 부분에서 분야 관심을 가져라. 관련 주도주 2개 종목이 있는데 찾아보시고 잘 매매를 하시라고 했는데 종목까지 언급은 해드리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제시해드리기에는 이미 저희 가족분들이 진입을 해서 네. 상한가 수익을 좀 먹은 종목 기준이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콤, 움직임이 이상한가 알파 시세, 그다음에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제 매매를 해서 선출해서 요건에서 선출해서 이제 먹은 게 S넷 상한가 알파 파동.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리 자체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애들을 이런 자리에서 추격을 하는 게 아니고 안 움직이고 있을 때 나올 걸 알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슈거든요.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잡고 움직임이 나오면은 수익을 취하고 나오는 매매인데, 핀테크하고 사물인터넷은 어떤 부분을 접목하고 보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선출을 해놓고 나서 먹기에 충분한 파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월요일 날 진행하는 그 이슈 추적 시간에 종목 부분들을 좀 분야를 제시해드리고 8.15 TV 야간 무료 방송에서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하고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어떤 능력도 알아볼 수 있고 또 보너스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럼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타이오링크나 S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그렇죠. MTN 시청자분들께도 높은 수익률을 한번 그렇죠, 자랑을 그렇죠. 했었던 그런 네, 종목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다음 이슈로 가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오링크, S넷 그리고 코콤과 같은 핀테크 관련주들에 대해서 차트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핀테크가 곽강을 받으면서 그 관련주들이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있고요. 또 사물 인터넷 관련주, 아까 살펴보셨던 코콤이나 S넷과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함께 업종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자, 그런 관련주들 좀 잘 찾아보신다면 앞으로 수익의 폭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유가 상승 수혜주 관련해서 그대로 상승 흐름 적중을 했다라는 부분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국제유가가 모처럼 상하 김용도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상승 네네. 파동이 나오면서 좀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좀 숨통을 튀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네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60달러까지 올랐고 또 네. WTI도 53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네네. 의미 있는 또 가격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50달러라는 기준선 부분들이 굉장히 네. 대체 에너지 사업 영역이나 전통 유가 관련 산업군들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진율 때문이에요. 생산 시추 마진율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품을 판매해서 공급을 하는데 원재료 가기준이 떨어진다는 건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 규제에서 생산하는 기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가격이 무제한적으로 유가가 같이 다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련 전통 사업군 영역 기준에서도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땐 굉장히 좋은 거예요. 100달러 이보다는 100달러 밑이 좋은 거고, 70달러 수준으로 내려가면 좋은 거지만, 이게 5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품 생산 기준에서의 그 가격선 기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기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기업 실적 기준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관련 산업군이 좀 실적이 감소한다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라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나 이런 관련 산업군들의 악조건 부분들이 있었는데, 50달러 기준선이 이제 전통 산유국 외의 셰일가스라든지 다른 천연가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 기준 마진 단가의 최소한의 그 미니멈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 구역 구간대에 대해서 3대 유가가 지금 강하게 치고 오르면서 이제 60달러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뭐 이제 유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체 에너지나 전통 그 유가 상승 수혜 산업군들의 변동성을 올려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대체 에너지 쪽을 개발하고 이 그 유가 하락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셰일가스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뭐 환율도 그렇지만 계속 뭐 떨어뜨리고 올리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글로벌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턴이 되면서 관련 이제 종목 사업군 부분들에 대한 수혜기대 심리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차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대표 종목으로 제가 이제 꼽아드린 게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네, 화면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원래는 이제 대형주가 좀 속해 있다고 해서 S-오일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 언급도 해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공략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좀 중소형주라고 했어요. 큰 종목들은 추세로 봐서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전체적인 기준 변동성에서 단기 급등을 시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 기준의 이슈를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셰일가스 대표 수혜 종목으로 불리우는 이제 SH 에너지 화학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저번 주 월요일 기준 23시, 24시에서 유가 상승 수혜주로 뭐가 있느냐 했을 때 하나만, 그게 바로 이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으로 이제 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시장의 상승률 대비해서도 굉장히 거침없는 상승력이 나오는 걸 보이실 수 있겠고, 오늘까지도 추가 급등 시세. 그러니까 유가 반등이 나왔을 때 예전에도 보시면은 이제 1,200원에서 2,000원까지의 상승 시세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더 재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나오는 기준 범위 안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렸고, 전체 기준 거래량상으로도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서 아마 최대 거래량을 터졌을 거예요. 네, 거래량 순위 1위 종목으로 아마 기록이 됐을 텐데, 그만큼 시장의 최대 관심으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 시세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도 가질 수 있고, 보유하신 분들이 추세 홀딩 전략으로 간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에서 이제 5일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구역이라면 상승 양선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추세가 무너지는 시점부터 파동 고점이 잡히거든요. 뭐 추가 단파동 이런 거 이제 남아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5일선 추세 홀딩으로 좀 더 추세를 누려보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점 정도. 하지만 보시면은 제가 공략 사인을 드리는 그 포착주 기준이 다 어떤 자리예요? 시세가 나오기 전에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슈 추적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이슈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볼 때 움직이는 종목을 누구나 알고 있어서 벌써 올라간 종목을 이슈다, 이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셨건 어떤 다른 전문가가 그걸 예측해서 내가 이 수익을 냈다라고 강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 누가 얘기를 못해요. 벌써 특징 종목이 다 나와갖고 그게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나오기 전에 그걸 나올 걸 알고 미리 예측해드릴 수 있는 게 전문가의 실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전국 최고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설의 고수비급 월화수목금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이슈를 다루는 방송 부분들은 월요일밖에 없거든요. 역시 전국 최고 승률과 최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를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여실히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요. 그래서 추가 접근은 사실 근데 조금 불안정하겠죠. 추격 매수 영역이잖아요, 이제부터. 바닥권 기준 1,800원 대비 벌써 2,200원대까지 올라갔으면 약 400원 정도 이상의 반등으로 20%가 넘는 시세가 진행이 됐다는 건데, 이제 이 종목을 추격을 해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면서 항상 반복했었던 실수,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고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다시 내려왔다 N자로 갈 수도 있으면은 며칠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연속 추세가 나온다면 상관없겠지만 기본 우일선 추세를 훼손하는 구역에서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 말고도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은 이슈 중에서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이슈를 앞으로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팁으로 보세요. 아, 김용덕 전문가를 믿으면 이런 수익이 그냥 나는구나. 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항상 낼 수 있구나. 뭐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90% 승률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김용덕 전문가를 믿으면 9개는 수익을 내는구나. 그럼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지고, 또 승률이 높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수익이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원금 회복은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원금 회복을 기본으로 알고 있고, 또 수익을 내는 부분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승률을 높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를 하려면 선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승률을 높이고 원금 회복하려면 결론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슈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격 매수가 아닌 선취매를 먼저 시작해라. 선취매를 하면 승률이 높아지고 승률이 높아지면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수익이 따라오면 원금 회복은 2015년에 기본이 된다. 그런 부분들 뭐 명품 전설의 고수비급 이슈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고 뭐 815 TV 그 야간 무료 방송에 동참을 해주시거나 또는 815 TV 장중 실시간 이슈 포착 부분이 또 장중 무료 방송에서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상한 김영덕 전문가 찾아오셔서 이용하시면 90% 승률로 상반기 투자를 계속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유가 상승에 대한 관련주들 좀 살펴보자라는 부분들, 그대로 적중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다. 유가 상승 관련주들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함께 대체재들, 대체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했다라는 부분들 이슈를 짚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깊이 있는 어떤 이슈 분석의 진가를 보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셰일가스 관련주로 SH 에너지화학 부분들 보셨습니다. 오늘 12% 급등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련주들 잘 찾아보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살펴봅니다. 오늘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네, 셀트리온 이렇게 높게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총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발음도 안 나오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네. 상한가를 두 방을 간다라는 네.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네. 어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 오늘까지 상한가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수급의 힘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뭐 전체 그 거래 대금 기준에 움직인 부분들이 이거래 삼성 SDS 기준보다도 뭐 몇 배 이상이 많은 거래 금액이 터졌다라는 부분. 전체 기주의 어떤 그 시총의 움직임이 가장 이제 크게 변동성을 줬다라는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만약에 셀트리온이라는 이 종목과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이슈를 안 다루면 사실 오늘의 이슈라는 그렇죠. 코너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다뤄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뭐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바이오 시밀러예요. 원래 셀트리온이 단독 기준 움직임들의 강한 변동성을 주는 모습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분들의 영향이 뭐냐면은 이제 램시마라고 하는 복제약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관련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해외 공룡 기업 부분들이 이게 무슨 우리 거를 따라했다. 그래서 제품을 못하게 해라.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국제 그 법률 기준 부분으로 그 부분들이 크게 영향이 없다. 네. 이건 새로운 뭐 상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인정받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기준 내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특허권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셀트리온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됐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셀트리온 자회사 성격 움직임이 그동안의 재고 자산에 쌓이면서 실제 셀트리온의 그 연계 실적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들이 좀 오버돼서 평가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그 가져 나오는 상품 부분들이 실제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판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기업한테 예상 물량만 수주를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판매 허가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셀트리온의 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중 호재를 갖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준 전체 재고 물량 중에 약 4분의 3 정도가 모두 지금 수주 매출 단가로 이제 잡힐 수가 있게 되면서 대대적인 실적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그 실적 기준 움직임이 셀트리온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또 셀트리온 제약 부분들의 랠리 움직임들과 같이 편성을 하는 움직임 그리고 램시마라고 하는 복제약 부분들 이게 뭐냐면은 몸에 있는 안 좋은 그 세포 부분들 뭐 항암 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처럼 유해 세포 부분들을 억제하거나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복제약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노령화 시대 기준에 있어서 대폭적인 그 수주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제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격 단가 기준 측면에서도 원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 주도 기업 부분들에 비해서 단가 기준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자동차도 3천만 원짜리 동급
동급 성능을 가진 자동차라면 3천만 원짜리보다는 2천만 원짜리를 사듯이 그런 어떤 효과를 이제 자동차 업종으로 비교하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강한 상한가, 이상한가 랠리를 나타내는 건 이제 기관 수급심하고 외국인 수급심이 동반됐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수급으로 밀어올렸다가 시세 피치를 주는 그런 애들의 특성을 보면 기관이 이전 움직임부터 주가를 좀 많이 매집을 했다가 변동성 움직임을 한 번에 뭐 100만 주, 120만 주를 끌어올리면서 올리는 이런 움직임으로 시세가 진행되거든요. 이미 이 안에서 몇백만 주 매집이 이루어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게 이 구역에서 기관 매수세가 대량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세를 터트리면서 재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매집 물량의 2배, 3배 물량을 더 터트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결국은 차익 물량이 나오겠지만 시세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움직임이 이제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마크레젠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으로도 한 1, 2거래일 정도 변동성 움직임들을 주면서 시밀러 기업 쪽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같이 끌어올리게 됐는데 본 움직임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 움직임들은 오늘 좀 약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목이든 시세를 강하게 계속 갈 수는 없고 셀트리온이 시세 주도 움직임으로 지금 올라갔지만 너무 큰 종목이에요. 네. 코스닥 시총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이 개별주처럼 계속 나기는 어렵다. 네. 그러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지금 오늘까지 확인한 분들이 내일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네. 야, 저걸로 나 상한가 한번 그렇죠. 또 먹어보자. 그러다가 장대모로 맞는 겁니다. 네. 자, 좀 전에 이야기해드린 추격 매수, 이미 추격 매수 영역으로 갔다면 내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냥 지켜만 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갈 걸 내가 바닥에서 찾아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투자 마인드를 좀 고쳐주셔야 된다. 절대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관련된 연계 종목에 대해서 내일장에 접근하지 말자라는 게 오늘 최대 이슈지만 앞으로 이 이슈를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코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인 이 셀트리온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올 들어 60% 이상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급등 장세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런 분위기에 그대로 편승하는 그런 투자 전략은 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코멘트 세심하게 지키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있을 주요 이슈들을 예상해보는 이슈 추적 시간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를 좌지우지할 특급 이슈들을 예상해보는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아주 깊이 있는 시장 트렌드 분석의 진가를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이슈 추적 3가지 이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핀테크 관련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봄철 주류 관련주 관심 구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 춘절 후 파동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3가지 이슈들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저번 주 이슈 추적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핀테크 그렇죠. 관련주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신 만큼 또 지속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만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해 갖고 제가 이제 네.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번 주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도 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있고 그 전주 기준에부터도 이제 강조를 좀 해드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강조한 이슈 분야의 움직임이 얼마나 강하게 갔느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바이오시밀러 쪽 부분들의 신규 접근 부분 주의를 좀 이야기해드린 부분들도 있고 움직인 이슈가 또 유가 관련해서 SH에너지학을 지금서 들어가는 거는 추격 매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그 이슈가 예측을 하고 움직였을 때 움직임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추격이 되느냐 선취가 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유가 관련이라든지 또 3월 인터넷 쪽 부분들은 충분히 변동성이 나오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 움직임이라 본다면 핀테크 쪽에서 앞서 이야기해서 화면을 이미 보셨으니까 뭘 얘기해 드리는지는 아실 텐데 화면을 볼 건 아니고요. 아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종목이 눌림으로 지금 마무리됐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종목을 원래 미리 공개하진 않고 이제 뭐 815 TV 그 무료 방송 시간에 공개를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또 KG 이니시스 화면으로는 안 봤지만 역시 이제 파동이 시작되는 구역, KG 모빌리언스도 시작되는 구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은 단기 기준 거래일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기준에 있을 때 이 애들이 과연 안 움직일 것이냐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역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핀테크 부분들은 이슈로 전주에 가져나와서 수익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내려왔건 아니건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라는 게 한번 예측을 했다고 해갖고 단기 파동 나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야 될 움직임이 안 나왔으면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과 관계없이 어차피 움직여야 될 이슈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상황 김용덕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슈는 거의 다 움직여요. 네. 제가 10개 이슈를 얘기하면 9개 이슈는 다 움직입니다. 네. 제가 공약 사인을 드리면은 준상가 상한가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정보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국 최고 전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알 수 없는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다. 그중에서 갈 이슈를 더 많이 분석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핀테크 이슈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결제하고 보안 쪽 두 개 분야, 종목은 이미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대표 종목을 또 그 외의 분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23시 24시 8.15TV 이제 야간 무료 방송이 요 방송 끝나면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죠. 네, 전반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영역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결제 관련주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봄철 주류 관련주 관심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우리 상한 김용규 전문가님 주류에 상당히 조회가 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디스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방송에 부적합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좀 공격을 당한 네. 것 같아서 우리 앵커님은 뭐 주류 쪽으로 뭐 어느 정도를 좀 좋아하시는지. 사실 저는 뭐 여타 다른 여성분들과 마찬가지 분위기를 즐기는 편이라서 네, 칵테일이나 술은 많이 와인 하시진 정도. 않아요? 와인? 네, 저는 술은 거의 저 하지 와인이 못합니다. 나오는군요, 여기서. 그렇죠. 예. 오늘 다루는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와인. 네. 저번에도 휴대폰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휴대폰 부분들을 신기종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 신기종을 많이 바꾼다라는 기준으로 나왔는데, 역시 이제 제 이슈에 대해서 제가 디스를 방송을 잡고. 어렵게 하네요. 네네, 그렇죠. 오늘 전통주 관련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서 네. 제가 황사 관련된 이슈로 해서 위닉스라든지 크리넨사이언스를 적중을 해드렸잖아요. 네. 봄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춥죠. 춥기 때문에 그 좀 주류 부분들이 좀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찬 음료 쪽으로 좀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겨울 기준보다는 봄철에 더 많이 주류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뭐 2월 후반 3월이 되면은 우리 학생분들이 어떻게 되죠? 네. 입학을 하죠. 그렇죠. 네. 입학도 하고 또 개학도 하고 해갖고 이제 술문화가 이제 막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대학생분들이 벌써 이제 보이는데 뭐 이제 시내에도 보이는 것 같고 대학교 안에서도 전 벌써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류 소비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주류 관련주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기준이고 특히 뭐 소주가 가장 많이 팔리겠지만 그 외에 전통주 소비도 굉장히 좀 증가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막걸리 기준부터 시작을 해갖고 약간 뭐 백세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분자 조금 이제 몸에 좋은 거 마셔보자 초반부터 이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복분자 많이 마시고 여자분들은 뭐 또 이제 매실주라든지 좀 좋고 맛있는 술을 먹어보자. 이래서 관련 전통주나 기본 그 소주와 관련된 주류 소비가 이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뭐 소주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잡고 있는 그런 업체 기준 움직임보다는 걔네들은 원래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어요. 지방 소주 관련 종목이나 그 전라도 또는 경상도 쪽 서울보다는 그쪽 부분들이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더 세게 마시는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쪽
어떻게 아시나요? 자, 드디어 이제 들켰는데, 자, 우리 랭크님 들키셨습니다. 맞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셔서? 네네네. 네. 경험담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쪽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 그리고 전통 전라도 쪽의 대표적인 업체가 실적이 계속 최대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도별로. 그러면은 그 기준 움직임의 실적 기대치와 지금 주가가 눌림 매집 상태에 있는데 발산을 하겠죠? 발산을 하면은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과 관계없이 내수주 쪽이거든요, 또. 지금 보면은 내수주에서 어떤 분야가 움직이냐면 산업군의 어떤 자산이 높은 애들 중에 유통거래량이 적은 애들이 지금 다 상한가 랠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내수주 쪽 부분 쪽으로 매수가 좀 돌고 있어요. 순환매가 지금 일반 트렌드 쪽으로 많이 못 돌고 그쪽 내수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작은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가 옮겨가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내수 관련 주류 쪽은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정확한 종목명에 대해서는 우리 23시에서 24시 815TV 야간무료 방송 끝나면 바로 진행되거든요. 정확한 종목 움직임과 종목명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추세를 앞서 나가는 상하 김용덕 전문가님의 이슈 추적.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주류 관련주들, 봄철 주류 관련주들 집중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이슈 추적을 살펴볼 텐데요. 봄철 중국 관련주 춘절 후 파동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춘절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18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일 그렇죠. 모레 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춘절 전 파동은 이미 많이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네네. 뭐 화장품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영화주, 엔터테인먼트주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춘절 후 파동에 대해서 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의 상승률 논리입니다. 주가가 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인 애들은 결국 올라간 애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죠. 떨어지죠. 많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그다음에 안 움직인 애들은 결국에는 소비 문화가 확대가 돼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올라간 종목은 뉴스가 나면 장대목을 거요. 그래서 그건 네.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고 반대급부입니다. 뉴스가 나올 때 급등을 하는 애들이 있죠. 네. 걔네들은 보시면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안 올라 있는 애들입니다.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안 올라 있는 애들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을 해요. 시장에 덜 알려져 있건 어떻게 돼 있건 간에. 근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알려져서 올라가는 애는 뉴스가 막상 나오면은 급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화장품주는 이런 어떤 춘절 이슈 기대 심리로 먼저 올라가서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추가 주도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미 상한가 몇 방을 올려갖고 네. 올린 주체가 팔아먹고 있는데 다시 올리진 않아요. 근데 중국 본주 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내수 단독 수혜주들 쪽이라든지 움직임이 안 나왔거나 잠깐 나오다 들어간 애들은 그 춘절 기대 이슈 움직임 부분들이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춘절 기준이 지난 뒤에 그에 대한 매출 기대 심리가 특징주로 나오면서 이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안 올라있기 때문에 손실 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몇 주간 이야기 해드리기 때문에 집중도나 주요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고 두 번째 이슈가 더 중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홀딩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정도 하고 혹시나 이제 관련 나머지 이슈를 공략하신 뒤에 추가 여분으로 공략이 필요하다면은 중국 반등이 나오지 않은 내수 이슈나 아니면 본주 이슈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추적 시간에는요. 중국의 춘절 후파동 기대해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춘절 후파동에 기대가 되는 관련주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815TV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상하 김용덕 전문가님 시장의 트렌드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적중률 또한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매주 시청하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